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국회에서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는데요. 어제 언론인들 여러분들 서울까지 많이 와주시고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우리 시는 126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서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에서 극히 필요한 복지수당이나 법정 의무성 경비, 또 민생 및 지역경제 회복에 관한 예산, 그리고 시민 안전 기반 강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법정 경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9일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올해 총 예산은 기정 예산이 1조 9,816억 원을 포함한 2조 1,0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 24년도 최종 예산인 2조 515억 원에 비해서 약 2.8% 566억 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내용 일일이 다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드라이한 내용들이에요. 사무적인 것이고 주요 세입원, 공공위탁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신세계 인용업으로 1,260억을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출 예산은 첫째는 우선 취약계층 복지와 사회안전망 지원을 강화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수당,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모급여, 그리고 노인복지 기초연금, 논일자리 지원사업, 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4천만 원 등등해서 취약계층하고 사회안전망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예산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둘째는 소상공인 지역산업 지원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중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상공인 2차 보전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6억 원을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이번 아시겠습니다만 정부 추경이 지역 화폐가 약 4천억 정도 진행이 돼 있어서 우리는 이번에 이러저러한 대응 자금이라든가 라는 것을 고려해서 추경에 30억 원을 캐시백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예산들은 필수적인 필요한 경비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활 안전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을 편성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인 단속 장비, 자전거 도로 개선 사업, 또 공공시설 안전을 위한 터널 방제 등급, 또 한솔동 행복놀이터 방수공사 이런 것들인데 각 지역에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 혁신 성장과 삶의 질 향상 기반을 조성했는데 우선 이번은 라이즈 사업 내용이 집어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이번에 예산에서 20억 원 그리고 공동 캠퍼스 운영비 10억 7천만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교통 인프라 확대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또 버스 운행 손실에 대한 재정 보조 그리고 도시교통공사 버스 운행비를 각각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실 만한 일들이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 운영비 28억 원을 편성해서 조기정책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월인청강 지곡이 우리 시로 26년도 시립박물관이 완공이 되면 기탁되도록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을 지금부터 특이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도 이번엔 추경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이 비교적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고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요. 이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6월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입니다. 지금 대선을 2월 3일까지 앞두고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민생이나 또는 지역 경제나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재정 여건이 요즘 주택 거래량이 3, 4월 달에 예년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거래량은 늘었지만 그것이 우리 지방 수익으로 오려면 또 시차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뭐 등기를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직 수익으로 실현되기에는 좀 시간은 필요한데 어쨌든 전국이 지금 아파트라든가 건설 경기가 아주 얼어붙어 있는데 우리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대선 공약의 영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내지는 토지 거래량이 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3, 4개월은 아까 내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3, 4월 달에는 거래량이 한 4배 정도 늘었대요. 예년에 작년 3, 4월에 비해서 늘었는데 5월 달은 오히려 줄었대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거래량이 확 늘다가 갑자기 이거 더 오를 것 같다 해가지고 매물이 지금 다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행정수도가 어느 정도 진척도를 보이느냐, 그리고 대선 전국 또는 대선 끝나고 나서 그것이 얼마나 실현될 것이냐라는 기대 심리에 따라서 거래량도 굉장히 요동을 칠 것 같고 그럼에 따라서 또 저희들의 시세도 수입도 변동이 있을 거는 같습니다. 아무튼 조금은 재정 수입이 하반기에는 거래량 증가에 따라서 늘어나길 바랍니다만 또 줄어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하는 추이를 보겠다.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되는 안전, 복지, 그리고 민생, 지역경제, 그리고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경비는 최소화시켜서 이번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친척들 이승문. 시장님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네. 두 가지 질문. 네. 어제 행정부도왕성 토론회 하셨잖아요. 네. 지역구의원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했는데 거기에 대한 입장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도 조금 부끄러운 행동일 수 있는데 시도 좀 진밀한 소통을 좀 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장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또 오늘 추경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시니까 이 본예산 이거 자료를 보니까 추경 예산 자료를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본예산이 좀 담겨야 될 지금 필수 경비, 담겼어야 될 필수 경비가 추경안에 몰려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입장하고요. 그리고 통합재정 기금 관련해서 지금 이제 친환경 종합센터나 이런 것들이 LH 징수금, 부담금 그것들이 지금 통장에 들어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요것까지 이제 시 재정이 어려워서 떼쓰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장 이제 지금 내일 당장 법원 판결, 최종 판결 민원 해결에 좀 이제 종지부 찍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이제 첫사를 떼야 됩니다. 1년에 한 130억 정도 이제 외부 위탁시설에 돈을 들이고 있고 지금 포화 상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황을 당장 내년에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해법을 갖고 계신지. 그 소송이라는 게 뭐 어떤 소송 말씀하는 거죠? 국가산업단지? 네, 행정소송. 네, 친환경센터. 네. 친환경센터. 네, 친환경. 예. 당장 이제 내년에 첫사를 떼야 될 텐데. 그래요. 통장에 돈을 좀 넣어야 될 텐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당연히 궁금해하실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아까 민주당 그 소통 문제인데 이건 제가 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쉽게 생각합니다. 어제 국회에서 세미나를 가진 건 하루 이틀 전에 계획한 게 아니고 벌써 우리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한두 달 이전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계획이 돼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세종사랑 시민운동연합회, 시민연합회를 만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시민 역량을 결집한다는 데 있죠. 그리고 우리 지역, 그 말하자면 상품 사주자 또는 이용하자라는 그런 순수한 사랑에 입각한 우리 세종 발전의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거는 벌써부터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당연히 뭐 하실 일로 보았고, 그리고 세미나를 한다면 이게 뭐 우리끼리 여기서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제까지는 그렇게는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대선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국회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언론도, 우리 지역 언론도 중요하지만 또 중앙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이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쭉 시민사랑,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국회 시설을 이용하려면 국회의원이 대관 신청을 해줘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 아무나 쓰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필요한 그런 용도로 신청을 해줘야 되는데, 뭐 당연히 행정수도는 우리 시였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세종사랑시민운동연합회에서 우리 지역 국회의원 두 분한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지금 3당 대통령 후보들도 전부 다 행정수도 하겠다. 이게 뭐 당을 지원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세종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무슨 여야가 있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관광인이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대전 지역에서도 550만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난번 제가 간담회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 지역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시민단체와 또 우리 세종사랑 시민연합회하고 같이 이거는 손을 잡고 해나가자. 우리도 100만 명 지금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저거 공무원들까지 전부 다 지원해라. 이것이 무슨 정치적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이 대관 신청을 꼭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 시간은 다가오고 어떡하겠어요. 국회의원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국힘에 없으니까 국힘의원이라도 통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동혁 의원실에 좀 대관 신청을 해줄 수 없느냐라고 한 건데, 장동혁 의원한테 전화한 건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들이 다 하실 전화 드릴 수 있는데,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가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그때 장동혁 의원이 같이 왔었어요. 그때 행정수도 얘기가 나왔을 때 장동혁 의원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행정수도 완성을 하는데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 헌법 개정 없이도 행정수도 세종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분이에요. 제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장동혁 의원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법조계 출신 아닙니까? 그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오셨던 분들 그 얘기 들었을 겁니다만, 행정수도에 대해서 헌법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전문가이고, 또 우리 국회 분원,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하는 건립추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 부탁할 수밖에 없었고, 그분은 흔쾌히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대관 신청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시의회도 그렇고 민주당 국회의원 두 분께도 다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다 초청장도 보내고 와주시기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왔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통이 부재다. 뭐 어떤 분은 또 정치력이 부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게 거절할 문제고, 대관 신청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고 다른 지역 의원이 대관 신청을 해서 세미나 해야 될 일인가?
이게 소통의 문제로 이게 논의될 문제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행사는 저는 매우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계나 언론계나 그리고 어제 뭐 국회의원들도 많이는 못 오셨습니다. 한 10분 오셨나요? 그렇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개별 국회의원님들이 아니고 어쨌든 대권 후보자 3명의 3개 신당에서 선대위원장급들이 오셔서 직접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해 주시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현주 선대위원장께서 영상으로 그렇게 행정수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런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본 예산에 들어갈 것이 뭐 추경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항목이 뭐 있는지는 뭐 덜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 본 예산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재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만 미루고 다음 추경에 사자라는 그런 항목들이 몇 개 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뭐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 그것은 뭐 왜 본 예산에 들 걸 추경에 넣느냐 그렇다면 본 예산에 넣고 싶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상 못 들어갔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우리가 경비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이 문제는 사실은 제가 시장 되기 전에 이건 이루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때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재정이 어려웠습니다. 재정이 어려워서 제가 그때 취임하자마자 우리 시의 재정이 부채가 약 3,500억 이상으로 돼 있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해결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있던 재정 안정 기본을 통합으로 해서 그걸 일반 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융통성을 발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왔던 게 사실이고 그러나 지금 뭐 꼭 세종시만이 아니고 좀 시각을 전국적으로 가져보신다면 전국적으로 지금 그 국내 내국세가 좀 거치지를 않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금도 줄고 뭐 내국세라는 게 다른 나라에 이익이겠어요? 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그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통합안정기금에서 필요한 경비는 일반 회계로 전출해서 써왔고 그래서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최대한 아껴 쓰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늘 재정이 좀 어렵다. 이해해달라 하면서 아껴 쓰고 있고 뭐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저는 업무 추진비까지 우리 실국장도 업무 추진비까지 지금 줄여서 지금 긴축 재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환경센터는 뭐 내일 판결이죠. 뭐 판결이야 뭐 기다려볼 일이지만 여러 변호사들 말씀이나 우리 측에서 답변 뭐 제출했고 지난번 공판 때는 원고 제출을 포기한 뭐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내일 지켜볼 일입니다. 내일 지켜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양영자 선대위원장이라고 오셔가지고 세종에는 AI를 중심으로 한 선두도시가 좀 마련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어제 양영자 의원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천안함 선대위원장도 나와가지고 북한 유사한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그 이현주 의원 선대위원장이 내부거든요. 그분은 어떤 얘기를 했느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면서 자꾸 말을 돌려나간 뉘앙스를 많이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 대선 후보자들도 확실한 대답을 지금 안 주고 있거든요. 우리 시장이 그 부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 소신 어제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을 드렸고 누구한테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건 투트랙으로 가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 법도 만들어지고 나온 게 2004년도예요. 20년 지났습니다.
선거 때만 대통령실 국회 이전한다는 말이 계속 나왔다가 선거 끝나면 좀 사그러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무의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라도 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국회 분원이라는 이름으로 세종국회의사당이 오는 걸로 법률이 국회 규칙입니다만 확정이 됐고, 대통령실도 세종시로 이전하려면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법을 바꿔야 돼요. 정부조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완공이 됐고, 그리고 국회의사당이든 대통령실무실도 기본 계획이나 또는 토지 매입비나 예산 다 확보해 놨고, 그러니까 조금씩은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전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냥 공연불에 거쳤다, 그거는 아니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너무 더딘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건가라는 건데, 올해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세 분 전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공약집에 공약 한 줄 집어넣는 정도의 비중이 아니더라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올 때마다 본인의 입으로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그건 지켜질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언론에 또는 많은 국민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본인의 입으로 얘기하는 사항마저도 대통령이 된 뒤에 안 지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않아요. 다만 투트랙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예산만 마련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을 이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의 의지를 갖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헌법상으로 어떠냐라는 법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헌법학자들은 관습헌법에 말하자면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 수도라서 그것은 헌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법률로서 대통령실하고 국회의사당을 완전히 이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들을 많은 헌법학자가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와 또 아까 법률로서 이전할 수 있는 예산의 문제 두 가지로 나는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손댈 수 없이 대통령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우선하자라는 거예요. 그게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의사당, 세종의사당을 이전하자는 겁니다. 그건 어떤 법적인 그 걸림돌이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산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선 그거 해놓자. 그리고 두 번째로 헌법적인 문제는 그거는 개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그 개헌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다라는 투트랙으로 제가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후보들도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의지로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법률이나 헌법에 걸림돌이 없는 건 하겠다. 그러나 법률이나 헌법에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어제 이현주 의원 말도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일단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문제없이 하는 건 이전해 놓고, 그러나 완전 이전에 관한 것은 헌법 개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한 걸로 저는 새겨들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민주당뿐만 아니라 그건 어느 당 대통령 후보도 똑같은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내가 헌법을 개정해서 완전히 옮기겠다. 그거는 말로는 가능해. 그러나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헌법을 개정하는데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고 또 국민투표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통과된다고 한다면 이게 언제 어느 세월에 끝나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인 행정수도를 만들자. 그리고 헌법 개정 그때 가서 다시 하되 의지를 갖고 추진해 달라라는 게 저의 변화없는 얘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가 두 개가 생길 수도 있겠다. 서울에도 있고 여의도 국회도 있고 세종국회의사당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럼 너무 모순으로 생각하지 말자. 서울은 국가수도로 또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하냐. 지금 전 세계에 그런 신행정수도를 만들어서 어떤 게 수도다 아니다라는 걸 굳이 법으로 찍어가지고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지 않는 나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 알마티에서 그 수도입니다. 그러나 아크볼라로 아스타나로 옮겼어요. 옮겼습니다. 그럼 옛날 수도는 뭐고 지금 신행정 수도는 뭐냐? 헌법으로 여기가 수도가 아니다. 그렇게 굳이 구분하고 있지 않아도 옛날 수도가 지금 새로운 수도가 됐고 수도가 두 개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고 사는 것입니다. 네덜란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덜란드 수도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암스테르담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부는 헤이그에 있어요. 그러면 어딘 게 수도냐라고 따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식의 발상이에요. 암스테르담이 제1수도이지만 헤이그도 네덜란드의 행정수도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끝나고 아마 들으셨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답형으로만 얘기할 일이냐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삼경제도를 두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0년 전인 고려시대 때도 개경이라는 수도가 있고 서경이라는 수도가 있고 동경이라는 경주가 있었고 나중에 남경이라는 지금의 서울 그런 수도를 3경에서 4경으로 이렇게 동시에 운영을 했습니다. 왕이 어느 때는 개경에 가서 말하자면 정부를 보고 어느 때는 서경에 가서 보고 그렇게 탄력적이고 균형적으로 서울을 3경제도 4경제도로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발해라는 나라 다 우리 조상들의 나라입니다. 5경제도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3경으로 시작했다가 뭐 상경, 중경 이런 식으로 동경, 서경, 5경제도까지 발전시킨 그런 우리의 역사적인 예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에 우리 헌법상에 수도라는 표현, 서울이 수도라는 한 표현이라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걸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럼 헌법 개정 없어도 서울은 옛날에 600년 조선시대의 수도였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도로서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로서 수도라는 게 뭐냐? 가장 큰 대도시다.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해석도 하고 운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수도라는 게 법적 개념도 아니고 헌법적 개념도 아니고 단지 관습적 개념이라는 건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유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서울에도 있고 세종에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서울은 이제까지 해왔던 국가적 수도고 가장 큰 도시고 세종은 새로운 신행정 수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외국인들이 뭐 잘못됐다고 따지고 들 겁니까? 우리끼리 싸울 겁니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균형 발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역 소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회라도 대통령실이라도 이 중부권에 옮겨서 지역 소멸과 균형 발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실질적인 목표를 가지고 얘기해야지. 법상의 수도는 안 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균형 발전 안 되고 지역 소멸 돼도 좋겠다는 것입니까? 나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에요. 법이 아닙니다. 법은 삶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도식적이고 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답형의 그런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당 대표들이 뭐 여러 가지 표현은 다르겠지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어서 미안합니다. 예, 지금 순간에 잠깐 아까 시장님께서 10대 예산 구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3년 잘 정리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의회의 협력을 받고 이해와 양해를 구해서 원만하게 이것이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장들한테만 맡길 게 아니고 중요한 부분, 어려운 좀 맡길 만한 것은 시장님께서 의회 관계자들과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가지고 업무적인 얘기와 더불어 인간적으로 서로 호소해서 잘 통과되기를 바라는데 이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 대해서 어떤 그 이미지를 갖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한테 언제든지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라도 누구라도 무엇이든지 말씀을 나누자. 지난번에 의장께 제가 해외 출장 갔다 와서 맨 먼저 만난 분이 또 의장이세요. 누구를 만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 소통의 문제다 그러는데 저는 소통을 하는 그 의지나 그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소야대에 참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제가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면 그래도 이해해 주시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집행부라는 게 공무원밖에 없습니까? 공무원을 위해서 일합니까? 시장도 시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또 시장이 시를 위해서 시 전체의 중장기적인 발전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하는 데 대해서 의회도 이해를 해주시는 것은 안 됩니까? 의회는 남의 나라 우리 시민입니까? 같은 시민이시고 또 같이 동반자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안 되면 시장 소통이 없다. 그렇게만 얘기할 일입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일은 아닙니까? 자, 어제 같은 경우에 그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미나 할 때 이게 시장의 일입니까? 우리 시 전체의 일은 아닙니까? 시민을 위한 일 아닙니까? 거기서 설사 시장이 직접 전화한다 안 했다고 해서 안 오고 한다고 하면 들어오겠다. 이런 성질의 것입니까? 시장을 그렇게 이해해야 옳습니까? 비축제도 시장이 대화하고 소통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아니면 안 세워주고 이런 성질의 것입니까? 또 우리 실국장들은 시장의 분신들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접촉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실국장들이 저하고 다 회의를 하면서 저와 같이 지시도 받고 그리고 공감을 해가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만 모든 일에 경중이 있어서 가벼운 일은 우리 실무자가 또 그 일은 간부들이 그래 더 중요한 일을 같으면 시장이 직접 설명하고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정을 이끌어가는데 자꾸 격식 따지고 예우 따지고 누가 전화했느냐 누가 나한테 찾아왔느냐 이걸 가지고 어떤 시정의 예산을 통과시켜주고 안 통과시켜주고 또 집행부 또한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것은 이것은 저는 바람직한 시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민을 위한 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꺼리고 누구를 안 만나겠어요? 얼마든지 만나겠습니다. 제가 무슨 고집을 부리고 무슨 폼을 잡고 무게를 잡는다고 의회를 상대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해왔고요. 그래서 이 문제도 비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의원님들이 설명이 부족한데 집행부의 설명이 부족한데 시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할 때만 통과시켜주고 시장이 안 나오면 설명 여부에 불구하고 통과 안 시켜주겠다는 만약에 생각을 가지면 제가 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제든지 만나서 제가 직접 설명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고 뭐가 그렇게 꺼려질 일일까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무슨 얘기든지 저는 하고자 합니다. 할 것입니다. 네.